자재 때문도 업체 때문도 아니에요. 카페 인테리어 비용이 늘어나는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본질적인 곳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강 사장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테리어 견적은요, 처음보다 끝날 때 거의 항상 더 비싸집니다. 이게 물론 약간 눈탱이 이런 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카페 인테리어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은 대개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영상은 이 업체가 이상해요. 자재값이 너무 올랐어요.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만든 영상은 아니에요. 이 내용은 카페든 공간이든 인테리어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아주 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비용이 왜 늘어나는지를 아주 크게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구조, 두 번째는 순서입니다. 먼저 구조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구조는 도면 구조나 공간 구조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구조는요, 인테리어가 진행되는 그 방식에 대한 말이에요. 인테리어는 보통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를 다 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일마다 이렇게 시공업자는 다 따로 있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인테리어 업체는 전체 과정을 총괄하며 외주를 주는 형식이 되겠고요. 과정마다라는 것은 예를 좀 들자면 전기하는 분, 목공하는 분, 또 페인트하는 분 이런 분들이 다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구조를 알면요, 인테리어 비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업체를 통해 하는 턴키 인테리어라고 하죠. 이쪽의 비용을 알아보면요, 총 비용은 업체에서 시공사로 주는 외주 비용과 시공사의 경비 및 이윤을 합친 그런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셀프면 여기서 업체 쪽의 비용은 저희가 좀 더 세이브가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인테리어 비용은 자재값보다는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 순간 많이 늘어납니다. 처음 한 번은 예정된 작업이지만 이를 물린 후에 또 같은 작업을 다시 반복하게 되면 이것은 추가 비용이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런 업계의 구조 속에서 의뢰자와 중개자 그리고 시공자가 서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결과물이 다르다는 겁니다. 인테리어는 상상으로 생각할 때, 또 업체에서 준 3D 도면을 볼 때, 그리고 사진으로 볼 때, 또 실제로 만들어질 때 각각의 느낌이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했다가도 공사가 진행될수록 SNS도 더 보게 되고 또 다른 카페도 계속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조금만 바꾸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이 조금이 인테리어 비용을 계속 늘리는 시작입니다. 공정이 늘어나게 되면 기간도 늘어나겠죠. 특히 턴키 인테리어라면 업체 쪽의 인건비까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순서입니다. 인테리어에는 이렇게 이미 일이 잘 되게 짜여진 순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인테리어 순서는 여기 한번 링크를 걸어놨으니 40초만 투자해서 이것도 보시면 이해가 빨라지실 겁니다. 순서라는 게 어느 정도 큰 틀은 비슷하지만 내가 선택한 자재에 따라서 시공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춘 순서가 다 존재하는 거죠. 이러한 인테리어의 원리를 모르고 시작하거나 또 알고 시작해도 중간에 뭔가를 바꾸게 되면 비용이 늘어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는 저희가 그랬단 말씀이에요. 바닥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는 데코 타일을 생각했어요. 가격도 괜찮고 공사도 비교적 하루면 간단하니까요. 된다는데? 소자본 디저트 카페에 아주 어울리는 자재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저희는 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을 시켰어요. 그런데 벽이 만들어지고 또 가구가 들어오고 나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바닥이 좀 아쉬운데? 타일이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데코 타일은 구조물에 맞추어서 잘라붙이기가 쉬운 편입니다. 그런데 타일은 이미 만들어진 구조물을 기준으로 붙이려면 하나하나 절단을 해서 붙여야 돼요. 이걸 잘라? 그래서 저희는 바닥만 바꿨는데도 사람이 더 들어와야 되고 시간도 더 늘어나야 되고 비용도 훨씬 붙었습니다. 이건 물론 타일이 비싸서도 맞지만 더 큰 비용은 이미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손을 댔기 때문에 지출이 됐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전기나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여기 콘센트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시작하죠. 그런데 마감이 끝난 뒤라면 그 하나 때문에 또 여러 사람이 다시 필요해집니다. 이거 작업 하나하나마다 사람이 다 필요해요. 생각만 해도 일이 많이 크네.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추가 비용이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늘어나는 이유는요, 자재 때문도 업체 때문도 아닙니다. 이미 해놓은 거를 다시 손대려면 여러 사람이 필요한 구조, 그리고 순서를 거꾸로 가려면 철거를 한 후에 원하는 시공을 하고 또다시 재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 이 두 가지가 겹칠 때 비용은 가장 크게 늘어납니다. 업체를 통해서 인테리어를 한다면 물론 이런 소통의 부재로 인한 비용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긴 하겠죠. 하지만 업체를 통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꽤나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드렸던 위와 같은 원칙을 지키면서 시공사와의 소통을 직접 해서 3천만 원을 아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셨으니 저보다 오히려 더 아끼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업체든 반셀프든 카페 인테리어를 앞두고 계시다면 오늘은 이 이야기만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의 업계 구조와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인테리어의 특징 때문에 이미 해놓은 거를 다시 손대는 순간 비용은 늘어난다. 그러니까 계획을 잘 짜서 한 번에 쭉 가자. 구독과 좋아요는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댓글과 알림 설정도요.